굉장히 활력을 주는 중요한 학문이고 또 꼭 그게 학문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미를 찾는 그거 이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걸 이 미를 찾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에세이를 조금 길게 하나 써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진선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진은 진실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이라고 하는 거 알고 나면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게 이 진에 대한 가치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도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 그런데 요사이처럼 특히 이 정당들이 각기 자기가 옳다고 해가지고 싸우는데 우리가 앞만 봐도 어느 쪽이 옳은지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미야말로 누구에게나 그 나름대로 미적 감동이 가득 찬 모습으로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세멘트 이 끼어진 곳에서 들꽃이 피어났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 있죠. 이 생명의 위대함이라든지 또 우리는 그것을 보면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걸 보고 기쁨을 느끼면서 이 기쁨은 바로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름다움을 찾으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동안 행복에 잠깁니다. 예석인이라면 아름다운 돌을 찾으면서 체험하는 순간들이 다 행복에 젖는 시간들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미는 조화를 의미하고 조화는 질서에서 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질서를 찾고 조화를 추구할 때 참된 의미에서 미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미라고 하면은 시각, 청각, 감정 등 단순한 감성만으로서 미를 인식했다고 하면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미를 우리의 의식적 존재로서 하나의 또 관념적 존재로서 이걸 우리 지성으로서 인식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그건 그냥 아름다울 뿐이고 진정한 미는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우리 의식과 지성을 통해서 내면의 정신과 조화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 가운데 인격의 미, 이걸 최고의 가치로 또는 희생의 미, 이걸 이제 아주 중요한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탐석. 우리 자주 탐석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돌의 발견, 곧 미의 발견입니다. 미의 발견은 미의 창조로 이어집니다. 주먹만한 돌을 손바닥 위에 눈높이로 올려놓고 보면서 이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전경이나 형상들을 떠올립니다. 수성만큼 우리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린애기 손바닥만한 돌에서 헌신하고 드높은 산과 그 중턱에 유유히 떠있는 구름을 봅니다. 예석인 이종호는 여기 한수 고문이 되시죠.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 더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종호는 품격 있는 수수파 맞이하면 천리연산의 장맥을 상상합니다. 만리장강의 마음을 띄워버립니다. 태산 순양을 넘어들어 기암배석의 흥취를 누립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정윤로는 수석은 인생과 세상을 깊이 통찰하게 하는 화두요, 어려움의 강을 건네주는
거룩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면서 수석인인 박두진은 그의 돌 세계 시세계에서 무릇 인간이 미칠 수 있는 온갖 사상, 감정, 감각의 무궁무진한 표상과 상징들이 돌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탐석은 예술행위입니다. 자연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연미를 발견하면서 자신을 정화시켜가는 고도의 예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석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에 한층 더 깊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연을 우러러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한 점의 나를 체득하게 됩니다. 자연의 한 조각으로서 자연이 순간과 맥을 갖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석을 통해서 산을 봅니다. 산의 굴곡과 변화가 던지는 시공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때 비로소 자연의 언어가 있습니다. 소리 없는 자연의 언어를 들으며 바람이 일고 구름이 흐르는 대자연의 정치 속에 잠깁니다. 우리는 돌에서 인생을 읽습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듯이 돌 또한 똑같은 돌은 없습니다. 여기 책상 위에 두 점이 주먹만한 돌들이 있습니다. 한 점에는 달이 떠 있고 그 밑에 한가롭게 달을 쳐다보는 월하 노인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유유자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한 점은 삐쭉 마른 노인이 구름에 곧 가려질 듯한 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참으로 처량합니다. 그래도 내가 외로워질 때는 이 돌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의 책장 속에는 또 두 점이 아기를 업고 있는 여인상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드락 속에 벌려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처럼 강아지를 안거나 유모차에 넣고 활개를 치는 여인들을 자주 보고 나서는 갑작스럽게 아기를 업고 있는 여인이 참으로 아름답고 성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돌에도 스스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돌도 있습니다. 그 돌은 고추장 단지처럼 생긴 주먹만한 크기의 돌멩이입니다. 무른듯 강한 단지, 파도에 굴고 굴러도 자기 모습을 잃지 않도록 버티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이렇게 균형 잡힌 단지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국의 아름다운 산하를 찾아가지고 자연미를 완성하면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돌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미의 근원은 한국의 산하요, 자연입니다. 한국의 자연미가 그 바탕이 됩니다. 조그만 돌멩이에서 한국의 자연미를 찾습니다. 작은 돌에서 한국의 산나를 찾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산하, 여기에서 나온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수석, 그러므로 우리 애석이는 모두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조각들 한 점에서 한국의 미를 찾는 애국자들입니다. 한국의 자연미가 곧 수성미의 원천이라고 하면은 그 자연미는 과연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냥 먼 이국에서 향수에 젖어 눈 감으면 떠오르는 고향 산천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침 제주가 고향이고 제주에서 주로 탐석을 하고 있어서 제주 특유의 자연미가 탐석에도 곧잘 영향을 줍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수석은 제주 산하의 아주 중요한 경관을 형성하는 오름, 썰물 때에만 드러나는 이어,
이런 이미지를 주는 돌림입니다. 오름은 여자의 전무덤과 같이 부드러운 능선을 그리면서 한없이 평화롭습니다. 오름을 보고 있느라면 오름 너머로 대단한 세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바로 여기 오름 기슭에서 평생 살고 싶은 곳으로 여겨집니다. 평화는 인류가 지향하는 지고한 영혼으로서 생명을 바쳐서도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조되면 드러나는 그런 바위섬이죠. 때로는 풍랑에 헤매는 배들에게 남초가 되기도 하지만 외적선을 자초시키기도 했습니다. 나이 많은 해녀들은 깊은 바닷속에서 가지 않고도 여에서 소라와 전복 등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풍랑에 불이 튀고 할퀴어지면서도 유연한 모습을 드러내는 이어 잔잔한 바다 위에서는 긴 팔을 벌려서 포구를 만드는 이어는 제주 바다를 아름답게 아기자기하게 장식합니다. 오름과 여를 닮은 수석이 참으로 정겹게 다가옵니다. 바다가처럼 변화무쌍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에 보아두었던 돌멩이 한 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한참 만에 발견된 그 돌멩이는 일주일 사이에 여러 발을 옮겼습니다. 파도가 옮긴 것입니다. 파도는 바위를 부수고 옮깁니다. 바위를 핥히고 벗깁니다. 돌멩이를 굴리고 쓰다듬습니다. 껍질처럼 얇게 떨어져 나온 돌멩이들이 바위틈에 낍니다. 이 바위틈을 파도가 세차게 흐릅니다. 돌멩이 날카로운 양 끝이 바위를 찌르며 버팁니다. 약한 부분은 떨어져도 힘껏 버팁니다. 골만 남습니다. 뼈골자라는 뜻인데 거친 부분은 닳아서 매끈해집니다. 파석은 마모되어 부드럽게 됩니다.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어 기어이 수석이 됩니다. 이강군 선생의 말에 의하면 고른 명실공히 동양 심리의 표준이라고 합니다. 먹을 적신 분으로 종이 위에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는 서화가 동양 미술의 중심인데 이때 목선을 파리하면서도 꿋꿋하게 해서 맑고 깨끗한 정신이 스며있는 도록 하는 것이 골법입니다. 하나의 작은 돌에서 골기를 느끼면서 동양화 속의 미의 진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수석에서 환상적인 동양화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부드럽게 외곽을 그는 유선형, 한없이 이어지는 변화, 그와는 대조되는 단순한 대칭과 비례, 균형이 기묘한 조화 등은 관심만 있으면 곧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미적 체험이야말로 피곤하고 지겨운 일상을 벗어난 희열의 세계요, 광의로운 세계입니다. 파도가 스쳐가는 한 점의 돌을 손바닥에 놓고 이리 보고 저리 봅니다. 보고 또 봅니다. 뒤집어도 봅니다. 새로운 모양이 나타납니다. 시각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한쪽으로만 돌을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 맞지 않으면 내팽개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돌을 놓치고 맙니다. 제주 해변의 바위들을 쉴 새 없이 두드리는 파도가 빚어내는 수석은 거의 다 묵색이 형태석입니다. 그것도 산수석, 호수석, 낮은 언덕 등의 우리 정감을 자아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주로 바닷가에서 탐색을 하면서 행복한 때를 보냈습니다. 어느 순간도 언짢은 때는 없었습니다. 자, 이 탐색은 이거 탐험도 아닙니다. 모험도 아닙니다. 그래도 탐험이나 모험 이상으로 우리를 몰입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금기시 되는 여행이나 운,
재수, 그리고 우연히 많은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른바 명석이라고 하는 걸 주었을 때 모두들 재수가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장소에 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석을 주는다고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연에 의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제 남포라고 하는 그 남쪽 포구라고 하는 이름의 수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한라산 국립공원 내과에서 주었습니다. 그것도 소피를 보다가 모래가 흩어지는 바람에 드러나서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모든 분들은 참 명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집에서 숨겨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은 진지함, 그리고 성실성, 또 확률과 인과를 따지면서 우리가 행동을 하죠. 그런데 탐석은 우연과 운에 의지해서 바람 부는 대로 물길 따라 발길 가는 대로 떠돌다 보면 참으로 인연이 닿아서 우연히 눈에 띄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탐석의 묘미가 있습니다. 일상은 경쟁의 장으로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가 오히려 더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일상을 요행이나 우연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너무 엄숙하게 대하다 보면 나중에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면서도 가끔은 요행과 운을 통해서 긴장을 푸는 그런 시간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빈손으로 갈 때도 있지만 마음은 이미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탐석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애석이는 탐석, 수석 감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행복에 잠기는 시간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석을 좋아한 지 한 50여 성상, 저는 탐석의 시간을 통해서 생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누려왔습니다. 아마 여러 애석인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좀 장애가 있더라도 그걸 이 행복한 시간을 생각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